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메인 화면에 보시면 그걸 뭐라고 했더라? 어떤 란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유튜브 영상에 어떤 그런 거를 소개할 때 쓰는 그게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명리학을 기반으로 인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채널이라고 제가 밝혔어요. 명리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 그리고 그게 이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온기의 변화로 인해서 생명체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이 학문이 만약에 진짜 미신이었으면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걸, 네, 의외로 공부 좋아하지 않게 생겼는데 의외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문만 옳고 본인의 지론만 옳다라는 거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일단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떤 토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웃긴 예로 한번 들으세요.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니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힘들게 살다 간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을 헨리 헤블록인가 하는 사람이 니체의 긍정 철학이라는 어떤 그런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딴 사람의 철학을 이렇게 본인의 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거기에서 되게 놀라웠어요. 역시 철학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학문이 되지 않으려면 자꾸 새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의 니체가 한 얘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본인의 생각이나 시대상과 접목을 시켜서 자꾸자꾸 새롭게 만들어야 인문학이, 철학이 죽어있는 학문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니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채팅 사이트를 하나 열었었어요. 집에서 이제 혼자 일할 때 심심하니까 니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대뜸 튀어와서 자기 서울대 철학과 나왔는데 니체가 어디 긍정 철학이냐고, 니체는 부정이라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그거 하진 않고 나왔지만, 또 최근에는 또 페북에서 어떤 철학과 교수님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분이 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길래 저도 댓글에다가 그럼 철학이 뭘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명리학의 그 이론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그걸 잘 맞췄다고 해요. 그건 그거에 대한 방편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까지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명리학자들, 뭐 3대 명리학자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들이 과연 본인의 인생에 얼마나 잘 아셔서 그렇게 잘 사셨는지도 의문인 게, 명리를 공부하시고 꽤나 학문이 높으신 분들도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망가지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이건 아니었는데, 앞에 또 사족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철학과 명리학이나 심리학을 계속 접목시켜서 실제의 상담이나 생활에서 인문학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명리를 같이 해야 저는 그게 진정한 학문의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철학 한 꼭지씩을 갖고 오는데, 오늘은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오해와 원래 그 사람이 의도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타인은 지옥이다에 해당되는 사주, 어떤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네, 오늘의 주제는 타인이 지옥인 사주. 네, 이 말을 오해를 이제 하게 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게 된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사람이 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를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거에 대한 오해는 타인과의 관계는 늘 해가 되고 지옥처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일단 타인이 존재하면 그 관계는 뭐든지 나에게 해가 되고 지옥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문구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게. 근데 원래 사르트르가 의도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사르트르의 원래 의도예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게. 그래서 철학자들은 본인 책을 낼 때 본인의 의도한 어떤
그 단어집이나 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유독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법륜도에서 제가 보여드린 법륜도에서 식신상관과 재성 쪽 이렇게 본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쪽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관성과 인성으로 수렴하고 인내해서 그거하는 요쪽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쓸까요? 네, 후자 쪽입니다. 후자. 특히 이 관성이라는 거 있죠? 관성. 그 안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관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내가 지켜야 될 윤리, 규범, 그리고 틀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본인의 명예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나의 네, 본인의 좋게 얘기하면 명예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타인을 신경을 써서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그런 거죠. 네, 정관과 편관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일관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 관성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데 특히 관이 일지나 월지나 일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의 자신을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통제를 네, 받는 그런 성격인데 월이라는 거는 사회성이니까 월지에 있다면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도 일지에 관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그가지 않을 텐데 일지에 관을 놓은 사람들은 본인 자체가 늘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그러니 나는 바른, 정의롭고 바른 행동을 해야지. 라는 게 강한 사람들이 일지에 관을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지에 관을 놓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뭐 오행하고 사주 구조마다 좀 다른 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오행 중에 어떤 오행이.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 일지에 관성, 특히 정관을 두신 분들은 설령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다른 행동을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관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모범적이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고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 이분들은 얼마나 타인의 평가가 본인에게 날카로운 송곳으로 오겠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평가면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르게 가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한 행동 하나가 이분들에게 화살로 왔을 때는 이분들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따 정치인 한 분의 사주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에 약한,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주들은 비견겁제가 많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많아서 보통 비견겁제와 식신상관이 많을 경우에 둘 다 통틀어서 관성이 약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비겁다자 분들이랑 식상과다 분들은 물론 이제 이 식신상관도 지장간이 그 오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정 짓는 거는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예. 비견 겁재가 많아서 본인의 그게 많은 사람들이 관성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지에 관을 깔고 있거나 또는 식신상관이 많지만 본인의 일지나 지장간 아니나 관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들하고 본인에게서 나오는 본인의 행동이나 자연스러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성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뭐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편하게 한 행동이 어쩔 때는 사회의 이 통념을 좀 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그거를 가질 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비견겁제가 많고 식신상관이 많은 분들인데 또 이것도 네, 지지에 식신상관과 비견겁제가
어떤 오행으로 오느냐. 오행 중에서 비견겁제나 그게 많아도 그 안에 많이 예를 들면 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토, 겨울의 토, 봄의 토, 여름의 토 이거를 다 구분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를 관으로 가지시거나 토일간이시거나 또는 토가 식신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어떤 거 하나를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믿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잣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시간 안에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수천 명인데 그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하나를 못 박는 걸 저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그런 특징들은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경오일주인데 경금에다가 관이 3개고요. 그리고 금은 좀 확실하게 하려는 게 있고 의리가 있고 그 밑에 불도 네, 정의롭고 뭔가를 밝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이분은 고 노회찬 의원이신데 이분이 뇌물인가 그 수수 혐의로 그것도 큰 돈도 아닌데 작은 돈을 받고 본인의 명예에 실추를 걱정해서 사실은 자살을 하셨는데 이분이 딱 지금 타인의 평가를 지옥으로 생각하시는 그러면 평생 진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사셨다가 한번 그것도 무슨 뭐 몇 억이나 그것도 아니고 작은 돈. 뭐 작은 돈은 그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그러실 반문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절대적인 거를 지적하면 됐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래요. 왜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는데 물론 사이코패스는 절대 악이지만 누가 깨끗하게 100%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덜 때가 묻었나. 저는 그런 잣대로 봐야 인간을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지. 본인은 정말 별로 깨끗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타인은 너는 깨끗해야 돼 이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뒷돈을 받아 챙기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잘 사는 정치인과 또 일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냅두고 이분들한테 이런 분에게 쏟아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제가 이분의 뭐 지지자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런 잣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더러운 거는 아예 더럽다고 치부하고 그래서 신경 안 쓰면서 깨끗한 사람이 조금만 그거 했으면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는 이 세상에 절대 잣대는 없어요. 뭐 얘기가 너무 왔는데 저는 이분의 인생을 보고 어제 그 사르트르의 이 글귀를 읽으면서 너무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관이라는 거 정말 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에게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타인의 평가가 본인에게 화살로 왔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관성을 깔고 있고 관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또 어떤 일주는 관성이 너무 많으면 아예 정신줄을 놔버리는 일주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